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8월 10일 수요일입니다. 비트코인 23,100달러 마이너스 2.6%, 이더리움 1,700달러 마이너스 3.9%, 리플, 에이다, 도지 전체 코인들 마이너스고요. 8월 10일 수요일 밤 9시 30분 드디어 코인 시장 단기 방향성 결정짓는 미국 CPI 인플레이션율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 CPI 발표 직전이기 때문에 코인 시장 미국 주식 단기에 살짝 조정받는 모습이죠. 인플레이션율 컨센서스 8.7%로 8.7% 포함해서 그 이하로만 나오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추가 하락보다는 지속적인 랠리가 가능하다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7월 9.1% 인플레이션율보다 더 높게 8월 수치가 나오면 9월 미국 FOMC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이 강한 조정이 나올 수가 있고요. 국제유가 오일 가격이 7월에 100달러 아래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 형성했기 때문에 7월보다는 8월 미국 인플레이션율 낮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너무 걱정할 리스크는 아닐 듯 하고 보유하신 코인들 50% 정도는 이미 선익절하고 나머지 코인 정도만 홀딩을 하시면 될 듯 하고요. 그리고 미국 주식 코인 단기 하락시키는 촉매는 엔비디아 2분기 어닝입니다. 엔비디아 2분기 어닝까지 시간이 남아는 있지만 엔비디아는 2분기 어닝 실적 나쁘게 나올 줄 알고 엔비디아 공식 홈페이지 통해서 2분기 실적 나쁠 것이다 잠정 수치를 발표를 했고요. 그런데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것이 엔비디아 2분기 실적 잠재치를 미국 시간 8월 8일 한국 시간 8월 9일 미국 인플레이션율 발표 하루 전에 공지를 했습니다. 엔비디아는 미국 인플레이션율 발표 좋게 나올지 알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실적이 안 좋을 거다 미리 공지를 하고 주가를 떨어뜨린 다음 8월 10일 인플레이션 발표로 전체적인 미국 테슬라, 애플 주가 상승하며 엔비디아 가격도 보합 정도는 유지를 시키려는 전략이다 볼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 보면 170달러로 실적 나쁘게 나올 것이라고 공시한 이후 마이너스 10% 넘게 하락을 했고요. 작년 11월 엔비디아 고점 346달러 신고점 대비해서는 주가는 반토막 난 상황입니다. 하지만 2020년 4월 여기 코로나 팬데믹 시작했을 때 여기 구간하고 비교하면 여전히 4배 이상 상승한 엔비디아 주식이기 때문에 완전한 주가 폭락은 아니다 볼 수 있고요. 페이스북, 메타 같은 경우는 2020년 4월 코로나 폭락 수준까지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상대적으로 선방을 하고 있는 거죠. 엔비디아 주가 역시 7월 들어서 애플, 테슬라하고 같이 단기 살짝 상승한 모습인데 미국 8월 인플레이션율 발표 직전에 실적 잠재치 발표에서 추가 하락폭을 작게 하려는 전략입니다. 엔비디아 타이밍 맞게 잠정 실재치 발표는 했지만 엔비디아 핵심 지지 가격은 120달러 수준이고요. 무엇보다 엔비디아 수요 크게 차지하고 있는 코인 채굴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3만 달러 이상은 상승을 해줘야지 엔비디아 가격이 다시 안정권에 들어선다 볼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 차트로만 봐도 핵심 지지 가격은 120달러 수준이고요. 25% 정도는 현재 가격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는 코인하고 연관성이 매우 크죠. 무엇보다 코인 채굴에 있어서 가장 좋은 채굴기 그래픽카드가 엔비디아 반도체 칩셋이고요. 그럼 어느 부분에서 엔비디아 매출을 감소했는지 엔비디아 잠정 실재치 발표한 것을 보면 1번 게이밍에서 33% 매출 감소가 있을 거고 그래픽 작업용으로 마이너스 4%, 특히 외주 OEM과 아더 기타 부분에서 마이너스 66% 감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코인 채굴과 연관성이 매우 크고요. 엔비디아가 직접적으로 코인 채굴이라고 적어두진 않지만 1분기까지는 비트코인 4만 달러는 유지를 했기 때문에 코인 채굴용으로 엔비디아 이용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2분기 들어서 비트코인, 알트코인 폭락하고 이더리움 역시 9월 들어서는 채굴 필요 없는 이더리움 2.0 지분 증명으로 변경한다고 하니까 엔비디아 매출에는 매우 부정적인 거죠. 코인 채굴의 첫 시작은 중국에서 채굴기 통해서 코인 채굴 많이 했었지만 갈수록 속도 빠른 코인, NFT 거래소 수수료 낮은 코인이 선호가 되니까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채굴기 수요가 줄어드는 거고요. 한국은 코인 전용 채굴기 사용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픽카드 여기 보시면 게임용을 써서 채굴을 하지만 미국이나 중국은 직접 OEM 성능 좋은 코인 채굴 칩셋 생산을 엔비디아에 위탁을 하고요. 엔비디아 실적 나쁘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무엇보다 반도체 섹터 진한 빨간불 들어왔습니다. 엔비디아, 인텔, AMD 전체적으로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미국 주식에서 테슬라 역시 중국 7월 판매량 하락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나스닥 코인 시장 끌어내리는 역할을 했는데 테슬라는 7월 중국 코로나 봉쇄로 인한 일시적인 하락으로 850달러 마이너스 2.4% 하락을
도달을 했습니다. 테슬라 700달러로 진입하면 단기 매수 타임이다 볼 수가 있고요. 연말로 가면 테슬라 700달러 이상은 충분히 도달이 가능한데 무엇보다 중국에서 7월 판매량이 줄어들었지만 중국 전기차가 절대로 테슬라 차량을 대체할 수는 없는 거죠. 8월에는 8월 10일 인플레이션율 발표 말고는 코인이나 미국 주식 크게 하락시킬 만한 요소는 많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엔비디아, 테슬라처럼 미국 주식 하락으로 인한 코인 가격 하락은 일시적인 거고 오히려 이렇게 하락할 때 조금씩 모아갈 기회다 볼 수가 있는 거죠. 비트코인 우선적으로 보면 8월 10일 미국 인플레이션 발표 전에 비트코인 차트 3중 천장이 만들어졌습니다. 7월까지 3중 바닥으로 강력한 추가 상승 시그널이었다면 3중 천장은 더 이상 비트코인이 24,000달러 이상 더 이상 상승을 못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고요. 하지만 아직은 상승 추세선 위에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완전히 3중 천장 찍고 다시 하락한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8월 10일 인플레이션 발표가 잘 나오면 살짝 눌렀다가 강한 상승으로 본격적인 반등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 장에서는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이 전체 코인 시장 이끈다 볼 수가 있는데 이더리움은 이미 핵심 저항 라인 1700달러 구간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1700달러 저항이 가장 강한 구간이죠. 작년 2021년 6월하고 7월 중국 코인 채굴 금지에도 이더리움 1700달러 아래로는 하락을 안 했습니다. 세력들이 그만큼 지켜줬던 1700달러 가격대다 볼 수가 있는 거고요. 하지만 강한 지지가 뚫혀버리고 최근같이 강한 저항으로 바뀌는 순간 쉽게 돌파도 어렵습니다. 특히 이더리움 1600달러 롱포지션 대량 포진에 있는데 세력들 1600달러 이더리움 가격에서 롱포지션 대량으로 걸어둔 거죠. 비트코인 8월 9일 24,000달러 단기 상승했던 곳도 24,000달러에 있는 비트코인 숏포지션 대량 청산을 시키려는 거래소 세력들의 움직임이었다 볼 수가 있습니다. 24,000달러 청산시키고 24,400달러까지 올랐다가 바로 하락을 하는 거죠. 이더리움도 1600불 롱포지션 여기 라인인데 여기 라인 무너지면 추가 하락이 더 올 수가 있습니다. 1600불에서 강한 장대 운봉 4시간 봉으로 나오면 선물 투자도 손절 라인을 가져가셔야 되고요. 하지만 코시장 단기적으로 여전히 긍정적인 점은 이더리움 1700달러 강한 저항 직전까지 상승을 한 거고 세력들 손바뀜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8월 이더리움 상승할 때 보면 마지막 큰 상승 있기 전에 최근같이 2주 연속 횡보하는 구간이 나왔고요. 7월 말부터 4주 연속 크게 상승하다가 2주간 이더리움 상승세가 주춤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큰 상승 나왔는데 이때가 마지막 상승이었고요. 9월부터 큰 하락 나왔었죠. 글로벌 거시 환경과 접목시켜봐도 이더리움 현재 마이너스 4% 하락이 추가 하락으로 이어지긴 어렵고 단기 조정 정도로만 보입니다. 대신에 다음 이더리움 큰 상승 나왔을 때가 비중을 확실히 줄여나가는 구간이다. 꼭 참고를 하셔야 될 듯 하고요. 비트코인하고 함께 나스닥도 보면 가장 중요한 라인까지 가격이 하락을 했습니다. QQQ 317달러로 미국 인플레이션율 발표 직전이기 때문에 미국 인플레이션율 나쁘게 나오면 엔비디아, 마이크론, 미국 반도체 주가하고 함께 나스닥도 추가 하락 나올 수가 있고요. 나스닥 QQQ 317달러 여기 핵심 라인 뚫히고 나면 300달러 초반까지 횡보할 가능성이 존재를 하고요. 하지만 이번에 인플레이션율 좋게 나올 거라는 것을 시장이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 주식 역시 개미 털기나 단기 조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테더 도미노 역시 8월 10일 미국 인플레이션율 발표 직전이기 때문에 다시 2차 추세 라인까지 반등이 오면서 코인 투자자들도 안전 투자한다 볼 수가 있고요. 적당히 비중 조절했고 나머지만 홀딩하고 있는 정도고요. 테더 도미노스 6.1%인데 6.6% 여기 구간까지 상승을 하며 미국 인플레이션율이 컨센서스 8.7%보다 더 높게 나왔다는 이야기가 될 듯 합니다. 비트코인 나스닥 단기 조정은 되었지만 세력들 여전히 전체 코인 매도는 없고 홀딩을 하고 있고요. 인플레이션율 추가 상승보다는 7월보다 낮게 나오면서 상승 추세가 꺾일 것이다 세력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 CPI 8.6% 8.7% 나오면 코인 투심이 완전히 돌아서서 테더 도미넌스도 여기 5.7% 라인까지 하락 나오는 것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다 생각이 들고요. 중경투하고 함께 잘 지켜보자고요. 그리고 8월 9일 코인베이스 2분기 어닝 발표가 되었습니다. 코인베이스 주가만 봐도 코인베이스 어닝이 나쁘게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코인베이스 주당순이익 매출 모두 어닝 미스를 했고 특히나 EPS 주당순이익에서 시장 예측치보다 2배 이상 마이너스 손실이 컸습니다. 무엇보다 코인베이스 직접 보유하고 있는 코인 자산의 가치가 1분기 1빌리언 10억 불에서 428밀리언으로 절반 이상 가치가 하락을 했고요. 전체적인 코인 가격 하락으로 인한 코인베이스의 거래량 감소나 자산 가치 하락이 코인베이스 주가를 끌어내렸다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인베이스는 코인 회사 내구성 테스트 시기였다. 레버리지 거래 비중 높고 실적 안 나오는 코인 거래소들 타산을 했고 지금까지 생존해 있는 코인 회사들은 앞으로도 계속 발전한 가능성이 높다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2분기 월간 거래자 역시 1분기 920만 명에서 900만 명으로 코인 가격은 반토막으로 크게 하락은 왔지만 여전히 코인 거래자는 900만 명 높은 수준으로 하락률이 작다고 발표를 했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